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릿지 이용환입니다. 9월부터 대출 문턱이 확 높아지고 규제도 강화됐다는 말씀 들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매번 기사들을 보면 서울 수도권의 집값 상승률만 좀 줄어들었고 집값 자체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말들만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9월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가 지수가 하락했다는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동향들이랑은 왜 수치가 다르게 발표된 걸까요? 그리고 서울 부동산 시장은 정말 9월부터 하락기에 접어든 걸까요?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0.01% 하락했습니다. 같은 단지에서 8월보다 9월에 거래된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는 말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9월부터는 스트레스 DSR이 2단계로 강화되고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수도권에는 대출 한도를 정할 때 추가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1.2%포인트로 적용됐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 이 스트레스 금리가 0.7%포인트 적용된 것보다 높은 수준이죠.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인데요. 또 일부 전세대출을 받고 생활안정자금 명목의 주담대 한도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기사를 좀 많이 보신 분들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매주 KB부동산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KB부동산 자료를 보면 9월 첫 주에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22% 올랐는데 상승률은 점차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둘째 주를 기준으로는 상승률이 0.06%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수치가 아직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은 없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9월 첫째 주에 전주보다 0.21% 올랐습니다. 그 뒤로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주간 가격 동향과 실거래가 지수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호가의 반영 여부 때문인데요. KB부동산과 한국부동산은 모두 주간 가격 동향 지표를 만들 때는 호가를 포함시킵니다. 호가라는 건 실제 거래가 되지는 않았지만 집주인이 아파트를 얼마에 팔 것이라고 시장에 내놓은 가격을 뜻하는데요. 특히 KB부동산의 주간 시세 동향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들에게 한 설문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호가가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실거래가 지수는 실제 거래된 아파트들만 갖고 만들어지는데요. 조건도 좀 더 엄격합니다. 이 매매가격 실거래가 지수는 같은 단지에서 면적이 같아야 하는데 층수도 1, 2층과 중간층, 최고층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이 층수에서 같은 그룹에 속해야 지수를 만들 때 반영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9월 실거래가 지수를 만들 때 특정 아파트 단지가 여기에 포함이 되려면요. 이 단지에서 8월에도 같은 층수, 같은 동에서 거래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듣다 보시면 이제 의문이 하나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실거래가만 반영을 해가지고 만들면 되지 않냐? 호가는 빼도 되지 않냐? 뭐 이런 의문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주 단위로 실거래가만 집계하면 표본의 대표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제가 실거래가 지수의 조건이 엄격하다고 말씀드렸죠. 거기다 이번에 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도 11월에 발표를 했는데 9월 상황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실제 아파트가 거래되면 신고 기간이 다음 달까지거든요. 그러니까 9월을 기준으로 보면 9월 실거래가 집계를 완료하는 데에도 9월을 넘어서서 10월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실거래가만을 반영한 자료를 주 단위로 만든다? 그럼 대표성이 더욱 떨어지게 돼서 아무 의미가 없는 자료가 돼버리겠죠. 또 이 실거래가 지수가 부동산 시장 동향을 100% 반영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시장 분위기라는 건 실거래가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호가도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건 거래 자체가 줄어들면서 매도인들이 호가를 낮춰서라도 아파트를 팔고 싶어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살펴보려면 실거래가와 함께 호가 추이까지 같이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처럼 실거래가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집주인들이 호가를 크게 내리지 않고 버티는 상황은 아직 하락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다양한 지표들이 9월부터는 주춤하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한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전문가분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내 서울 중심의 급격한 가격 상승이 대출 규제와 고점 인식 등으로 상승세가 주춤해지며 숨을 고르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급감하며 거래 회전율이 감소하는 것은 부정적 이슈라고 보는데요. 특히 11월 거래량은 작년 말 거래량처럼 급감하고 있어서 이사 수요 대비나 디레버리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연말까지 이런 분위기는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이 발표하는 주간 시세 동향과 실거래가 지수가 왜 차이가 발생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국에 실거래가 지수만 하락했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 전체가 나빠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서울 수도권의 집값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 가지 지표들이 점점 하락기가 올 것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죠. 그래서 내 집 마련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임장을 한번 열심히 다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브릿지였습니다.